네, 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이담교 게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새 정부 원전 수명 연장 수혜주 이번엔 빗볼까? 그렇습니다. 어제 인수위가 운전 기간이 만료되는 원자력에 대한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 관련주들이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정책 그리고 관련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증권사에서는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담교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원전 18기의 수명을 연장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원전주 등 에너지 관련주가 반응하고 있는데요. 에너지주에 대한 증권사 투자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유한타증권의 의견입니다. 유한타증권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탄소 배출량의 감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보급과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내 원전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신규 수주의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관심주로는 두 종목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와 효성중공업입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재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수주 증가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사명을 두산에너빌리티로 변경했는데요. 유한타증권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공약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의 주기기를 제작하고 있다면서 납품 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전력 설비의 수출 실적, 그리고 미국과 인도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기 수요의 증가는 지속적인 전력 설비의 수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하나금융투자의 의견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원전 발전량이 4월까지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며 석탄 발전량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틸리티 업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전기요금 조정 방식으로는 원가 부담을 판가로 전달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심주로는 SGC 에너지를 꼽았습니다. SGC 에너지에 대해 유틸리티 업종 중 안정적인 비용 구조를 가졌다고 설명했는데요. 2분기까지 전력 판가의 상승세가 지속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증권의 의견 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은 수소산업의 중요성에 주목했습니다. 우크라 사태로 인한 에너지 불안정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가 바로 수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 관련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관심주로는 하나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수전의 기술을 확보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수소 생산과 태양광 사업의 시너지 효과도 매우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증권사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최수창 파트너님, 이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의 이 탈원전 정책을 이제 되돌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임기 중에 원전 최대 18기의 수명을 연장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원전을 수명을 늘리면은 뭐 직접적으로 어떤 기업을 수혜를 보면 될까요? 우선 원전을 이제 수명 연장, 이게 면허 연장인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단축을 좀 했다는 건데 좀 설명을 드리면 면허를 연장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 2년에서 4년인데 이걸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그러니까 면허 신청하는 기간을 앞당긴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실제로 18기에서 10기 정도가 향후에 면허 연장이 앞당겨지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10기 정도가 2030년도에 만료 예정이거든요. 현재는 면허 연장이 2년에서 4년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신청하고서도 점검하는 기간,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안전검사에서 2년에서 2년 반이 걸리니까 검사하는 기간에 또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요걸 이제 앞당겨서 신청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2010년도, 2030년도에 10기가 더 가동 연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지 확정은 아닙니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해외를 좀 사례 자꾸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년이 넘은 것이 8기가 되고요. 40년에서 20년 더 연장해서 60년까지 간 게 88기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세계 최초로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터키 포인트라고 하는 3기, 4기가 3, 4, 5기가 60년에서 80년까지 연장됐거든요. 이게 최대예요. 네. 또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많이 나왔던 게 월성 그렇죠. 월성하고 고리죠. 고리 1호기가
35년인데 이제 폐쇄 여부가 나오는 건 논란이 있었던 건데 일단 이번 정부에서 발표됐던 이 내용을 본다면 결국 연장 쪽이니까 계속 연장 가동을 높이겠다는 건데 예. 핵심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께 제가 짤막하게 제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지금 자막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원전 관련 한전 KPS, 한전기술, 보성파워텍, 에너토크, 우리기술, 뭐 우진, 한전산업, 오르비텍 예. 굉장히 많아요. BMT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데 이 뉴스에 따라서 수명 연장에 관련된 기업을 딱 찾아라 그러면 한 가지 기억나는 게 그 한빛. 한빛 삼목인가요? 네. 그때 이제 부실 논란이 있어가지고 나올 때 원자력 헤드 부분에서의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 원자로 헤드 부분 그때 급등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공기 압축기 쪽을 하는 기계 설비를 하는 한신기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꼭 한신기계가 이 뉴스로 인해서 정책으로 해서 딱 확정적으로 수혜다라고 아직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수명 연장과 안정성에 대한 검사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성 부분인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이 원자력에 있어서 부실 논란 문제가 발생된 부분 중에서 핵심 포인트는 보니까 원자력 헤드 부분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예. 그렇다면 결국 한신기계가 그때도 관련주에서 급등났던 것은 이번에도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주고요. 중요한 것은 이 원자력에 대한 수명 연장 얘기 나왔을 때 신규를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안전관리에서 그렇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의 부품 교체거든요. 방금 얘기했듯이 원자로 헤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핵 폐기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네요. 예. 연장이 되면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국내에서 지금 핵 폐기물 묻을 곳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묻을 곳이 없어서 거의 지금 용량이 꽉 찬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 향후 2003년에 10기까지 더 연장이 돼서 다 가동이 풀가동이 된다고 하면은 예. 이 핵 폐기물 묻을 곳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핵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를 주목해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시네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새 정부 출범이 불과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원자력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정책을 조금만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네. 예. 신규 원전 건설을 그러면 소위 표현하면 물 건너 간 거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원전 정책을 하겠다고 해서 당장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안정성 부분 때문에 수용성 부분도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현 정부가 인수위가 이 발표를 한 것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러겠죠. 예. 원전 가동률을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원전 가동률을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 91.16%였고요. 가동률이 이명박 대통령 때는 89.22%,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81.84%, 문재인 정부 때는 91.92%. 최근에 올해 들어서 원전 가동률이 올라가긴 합니다. 결국 원전 가동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주요 정책인데 신규를 지어서 끌어올릴 수는 없으니 그렇죠. 면허 연장을 통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원자력의 비용 부분이 워낙에 가성비가 좋아요. 60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재생에너지 쪽은 거의 180원입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원전의 가동률을 높이겠다라는 건 확고한 거의 정책이죠. 3배네요. 네, 3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확고한 정책인데 신규 원전은 임기 내에 지을 가능성 굉장히 희박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수명 연장으로 나온 거라서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 폐기물 처리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용할 수 있는 묻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라는 거. 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관련된 뉴스가 다시 한번 나올 때 진짜 핵심의 정책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정책 수혜주가 이제 몇 가지 꼽히고 있는데 이 원전주 조금 다른 수혜주라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주가는 또 예상보다 부진했단 말이죠. 또 변동성도 심한 편이고 그렇다면은 파트너님이 보시기에는 뭐 원전주 투자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요건 이제 투자의 성향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한데요. 제가 종종 원전 얘기할 때마다 제 투자 철학에서는 원전의 땅은 관심 갖지 않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사고 우려 때문에 또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으니까 그건 각자 성향이 다르고 투자의 철학이 다르니까 그거 참 예. 참고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원전주들이 급등 나온 것은 두 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슈 모멘텀. 네.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관심 갖고 봐야 되겠네. 거래량이 시장에 몰린 거고 이 이슈 가지고 어떤 테마적인 성격이 붙은 거죠. 또 예. 하나는 해외 수주 부분. 다시 말하면
해외에서의 성과가 있을 거야. 작년 하반기에 슬슬 나오면서 실적으로 올해 이제 해외 수주의 성과 여부가 나오거든요. 네. 요것이 이제 알려지면 추가 상승의 동력으로 기반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사실상 테마적인 성격으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이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예로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2007년도에 고리 1호기죠. 2007년도 고리 1호기에 정비 부품 사업. 그러니까 이렇게 예. 수면 연장하니까 안정성 검사를 통과해서 이거 정비 부품 해라. 얼마가 들어갔냐? 559억밖에 안 나갔어요. 그리고 고리 1호기에 대해서 이제 교체 2012년도에 이것도 부품 교체 사업할 때 얼마가 들어갔냐? 2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실 면허 연장이나 수명 연장에 대해서 수혜가 될까요? 부품 관련 그러네요. 기업들이 네. 또는 관련 기업들이 저는 그것은 좀 더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오늘 우리 파트너님께서 유독 강조하신 게 핵 폐기물 문제였는데 과연 어떤 종목 캐치하셨는지 같이 보시죠. 네, 역시 폐기물 관련이죠. 대창 솔루션 정하셨네요. 자, 한번 진단해 주시죠. 아마 제가 230 캐치하면서 가장 작은 종목을 언급하는 글쎄요, 날이 그럴 것 아닌가 같아요. 예. 예, 말씀드렸고요.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을 이번에 인수해서 준비합니다. 이게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예. 현재는 국내에서 임시 저장 시설이라고 하는 맥스터에 보관하는데 이게 용량이 거의 다 찼어요. 그럼 이 대창 솔루션은 뭐 하는 거냐? 이 회사 용기입니다. 핵 폐기물 용기. 당연히 폐기물 처리량이 늘어나면 그렇죠. 가동률이 늘어나면 핵 폐기물 늘어날 텐데 그 처리를 할 때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회사는 또 컨테이너도 합니다. 그러니까 핵 폐기물 전담 컨테이너를 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핵 폐기물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유추가 되잖아요. 예. 네. 가동률 높이겠다, 수면 그럴 수밖에 연장하겠다. 없죠. 그러면 새로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전망해 보는데요. 지금 뭐 시가총액이 약 1,000억이 안 되고 800억대라서 요 모멘텀은 계약 수주 공시를 자꾸 보시면 좋겠는데 예. 최근에 실제로 계약건이 좀 증가를 합니다만 재무제표상 딱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직 뭐 영업이 확 올라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만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작게 좀 더 형성이 돼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 주목해 볼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30 종목 캐치 오늘은 원전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